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신한증권에서는 지금 목표 주가를 76,000원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뭐 반도체에 대한 그런 투자라든지 그리고 세액 공제라든지 정부의 지원이 있고 또 그리고 뭐 미중 분쟁 계속 이런 패권 전쟁이 계속 있다라고 본다면 넥스틴도 상당히 올해 괜찮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우리가 거시경제 전반적인 경제 얘기했고 또 주목할 섹터 얘기했는데요. 최성환 부장님이 말씀하실 1월에 주목할 종목, 유망 종목 3선 3개 기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망 기업 3선. 네, 1월에 주목할 기업 첫 번째는요? 네, 세 개가 다 틀린 업종이에요. 네. 네, 그래서 약간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넥스틴입니다. 넥스틴. 반도체 검사 장비 회사거든요. 좀 생소하긴 합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사실은 지금 미중 패권 이런 관련해가지고 미국이 중국의 어떤 그런 모든 뭐 반도체든 모든 거에 대해서 계속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들이 기술에 대한 격차를 뭐 유지하고 기술을 우위하기 위해서 패권 계속 이거는 뭐 계속 갈 것 같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그렇게 본다면 그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있는 뭐 제품을 이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검사 장비인데 우리나라의 넥스트라는 회사가 그 부분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매출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작년에 연말까지도 계속 수주 공시가 계속 나왔습니다. 주로 중화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뭐 넥스틴이 이 미중 패권 분쟁 안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이게 중화권 매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사람들이 약간은 의구심, 그러니까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작년까지는 좋았는데 뭐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KLA라는 그 미국 기업인데요. 이 글로벌 기업이 지금 전체 이 검사장비 시장에서 90%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를 지금 이런 넥스틴 같은 회사들이 국내에서는 유일합니다. 유일한 회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넥스틴 입장에서는 뭐 삼성이나 뭐 SK 하이닉스나 국내에 뭐 그런 반도체 회사로도 확대할 그런 여력도 있고. 지금은 그러면 이제 국내보다도 중국 비중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국내 메이저 업체들 하고 또 이제 해외 중국 수출할 것 같은데 이 기업은 중국 쪽이 훨씬 지금 많군요. 네. 중국 쪽에 대한 그런 매출이 그러면 뭐 국내보다는 아무래도 가격에 대한 그 프리미엄이 30배에서 한 40% 이상 프리미엄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여기에는 그 수익성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화권의 매출 확대가 그러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좋은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숫자로 보여줘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미중 패권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넥스틴이 분명 거기에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신한증권에서는 지금 목표 주가를 76,000원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뭐 반도체에 대한 그런 투자라든지 그리고 세액 공제라든지 정부의 지원이 있고 또 그리고 뭐 미중 분쟁 계속 이런 패권 전쟁이 계속 있다라고 본다면 넥스틴도 상당히 올해 괜찮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성환 부장님의 1월 유망 종목 넥스틴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주목해 볼게요. 네, 두 번째는 이 회사는 사실은 스마트폰 케이스를 원래 하는 사출 금융 전문 기업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모바일에서 이제 가전, 자동차, 로봇, 뭐 헬스케어 이쪽으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탑스. 네, 최근에 뭐 디자인의 핵심적인 뭐 컬러, 머티리얼, 뭐 피니싱 이런 CMF 이렇게 약자를 써가지고 솔루션 제공을 해서 좀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좀 재밌는 거는
그 진단 키트 예전에 좀 요즘에도 그러게요. 들 쓰시죠. SD 센스인가? 진단 키트에도 이거 그러니까 플라스틱이잖아요, 그죠? 플라스틱에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맞습니다. 그거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 많이 팔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그 매출이 줄고 있지만 마트에 가시면 전자 가격 표시기가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가격이 저절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시 껍데기 만들고 있고 또 로봇 같은 경우 여기는 로봇을 우리가 삼성 쪽 그리고 또 뭐 등등 해서 이게 공급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 회사가 원래는 그런 그 IT 디바이스,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 이쪽에 비중이 거의 뭐 80% 이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0%대로 낮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엔 다른 쪽이 다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뭐 IT 비중이 그렇다고 뭐 줄었다기보다는 다른 데가 올라오면서 비중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탑스는 사실은 로봇 관련주로 이제 올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어떻게 보면 그 사출이라고 그러던가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껍데기 만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되게 그 수익성은 안 나올 것 같다. 예를 들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재무제표를 작년 말 추정 보면 영업이익이 10.89, 11%, 10% 정도면 뭐 그리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재무단이나 그 영업 흐름은 어떻게 나오는지. 작년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실적 발표를 안 했지만 지금 예상 순이익이 지금 한 1,2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해요. 네. 그렇게 보면 EPS가 주당 순이익이 한 5,200원대. 근데 지금 보면 현재 주가가 지금 뭐 한 5배, 그렇게 본다면 PR이 5배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지금 4만 원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4만 원도 사실은 뭐 실적을 더 이제 올해 봐야 되겠지만 뭐 주가라는 건 사실은 EPS 곱하기 PER인데 EPS가 올라가면 당연히 PER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양쪽이 다 올라갈 수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장할 때는 멀티플도 올릴 수 있는 거고요. 성장할 때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기준으로 하면 5배면 그죠? 뭐 아까 이베스트에서 4만 원 제시했으면 목표가를 한 8배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네네. 충분하게 뭐 8배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로봇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뭐 굉장히 좀 뭐 앞으로 점점 더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게 줄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인탑스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요. 휴대폰 케이스에서만 묶여있지 않고 다양한 부분들을 한다. 네, 그 가운데 이제 올해 뜨고 있는 로봇 관련 주로서도 묶인다. 예, 인탑스를 주목을 해봤고요.